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비건과 불살생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행성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화적 회복의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으나 역설적으로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상실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고지도와 우주의 이미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나침반과 새로운 탐구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비건주의는 단순한 식단 선택의 문제를 넘어 모든 생명에 대한 불살생의 윤리를 바탕으로 파괴된 지구 공동체의 가치를 재건하는 철학적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성적 신화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화를 단순히 과거의 허구로만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심층부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에너지이자 삶의 이정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신화를 문명과 영혼을 지탱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불렀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프트웨어가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듯 신화라는 정신적 체계가 붕괴할 때 문명은 병들고 개인은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러한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의 도시 중심에는 항상 영적인 공간인 성당이나 신전이 자리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시적인 세계 너머의 가치와 신비를 추구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대의 중심은 거대한 비즈니스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자리를 자본과 효율이 대체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삶의 신비보다는 무한한 경쟁과 외적인 성공이 우선시되는 이른바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신화의 상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삶의 잔인한 전제 조건을 상징하는 키르티무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이 괴물은 자신을 먹으라는 시바신의 명령에 따라 발끝부터 자신의 몸을 스스로 먹어치웠고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생명을 취해야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의 적나라한 속성을 상징합니다. 시바신은 이 기괴하면서도 강렬한 형상에 영광의 얼굴이라는 뜻의 키르티무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타자의 생명을 전제로 지속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실존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화는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근원적인 폭력성과 전제 조건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신성함에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키르티무카를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모순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고도의 정신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건강한 문명을 지탱하는 4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하나의 견고한 신전과 같은 건축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차원의 4가지 기능적 기둥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은 신비적 기능입니다. 이는 인간이 우주와 존재의 근원에 대해 느끼는 깊은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외감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론적 기능입니다. 이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자연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닌 성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보편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앞선 두 기둥이 내면과 자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기둥은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구성원 간의 통합을 이끄는 사회적 합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이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생애 주기에 맞춰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의미합니다. 하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4가지 기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버티고 있을 때만
인간은 거대한 우주적 질서 속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진정으로 건강한 문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각 기둥의 균형 잡힌 발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고장난 나침판과 인류의 표류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모순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인류는 글로벌 하드웨어와 부족적 소프트웨어 사이에 극심한 불일치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 세계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지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지만 정작 우리의 정신 세계는 여전히 폐쇄적인 부족주의와 국수주의라는 과거의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회로로 연결된 고도의 기술 문명 이면에는 파편화되고 균열이 간 인류의 초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의존하던 낡은 신화와 이데올로기들은 이제 전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야 할 나침판이 고장난 상황에서 인류는 미래를 향해 통제 불가능한 자유낙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타가는 지구와 파편화된 영혼을 구원할 새로운 설계도와 지도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로 다시 연대해야 할 것인지 전문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논의한 현대 사회의 구조적 결함, 즉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 속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새로운 신화가 시작되는 거룩한 재단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비건과 불살생, 즉 아힘사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고장난 신화의 4가지 핵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화적 실천이자 하나의 숭고한 의례로 기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결정이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 생태적, 윤리적 질서를 회복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깊이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식탁 위에서의 태도 변화가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는 새로운 지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1기둥의 회복, 즉 신비적 기능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틀 안에서 각자를 서로 분리던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의식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마음 깊이 느끼는 자비심이야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실존적인 진실입니다. 화면의 이미지처럼 인간과 동물,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하나의 유기체처럼 공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이라는 실천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관점을 확장하여 내가 살리는 존재가 곧 나 자신이라는 고차원적인 의식에 도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결국 신비적 기능의 회복이란 분리의 환상을 극복하고 생명의 근원적 연결성을 자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기둥의 회복, 즉 우주론적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로 정의해왔으나 이제는 그 관점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거대한 생물학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육식을 배제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기호나 건강을 위한 선택을 넘어섭니다. 이는 지구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단순한 자원 창고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신비한 에너지를 공유하며 살아 움직이는 성스러운 유기체임을 인정하는 현대적인 죄의이자 의뢰가 됩니다. 우측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생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론적 기능을 회복할 때 비로소 자연과의 파괴적인 관계를 끝내고 진정한 구성원으로서의 공존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제3기둥의 회복, 즉 사회적 기능의 재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족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행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신화가 특정 국가나 민족의 결속을 위해 존재했다면 우리가 써내려갈 새로운 신화의 경계는 오직 지구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이는 파편화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사파가 상징하듯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 의식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지구 시민이란 개인의 욕망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 행성 전체의 생존과 공존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연대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책임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기능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라는 단일한 운명 공동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제10 슬라이드에서는 제4기둥의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에고에서 에코로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외부 지식의 주입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적 성숙이란 외부의 강압적 교율이 아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 존중의 목소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따를 때 완성됩니다. 우측의 사파가 상징하듯 폐쇄적인 틀에 갇혀있던 자아가 그 경계를 허물고 우주적인 생명력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의미의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의 과정은 단순히 지적인 성장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북돋우는 실천적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깊은 영적 충만함, 즉 지복이야말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교육의 기능이 단순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적 성숙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영웅의 원형으로서 보살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살, 즉 보디사트바는 단순히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깊이 수용하며 나아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숭고한 서약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정신은 현대사회에서 비건 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비건 생활은 단순히 식단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서 살생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타자의 생명권에 공명하고 보살의 자비심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영웅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인 동시에 음식이다 라는 이 역설적인 문장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장엄한 향연 속에서 인간은 초대받은 귀한 손님으로서 삶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생명에게 온전히 내어주어야 할 음식의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형상화된 인드라망, 즉 제석천의 그물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고 투영하며 거대한 상호 의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해야만 하는 이 고통스러운 축복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곤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거대한 순환의 법칙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거부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결단이야말로 살생과 생존의 순환고리에 자비의 빛을 더하는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이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상호 존중과 자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13번을 통해
우리는 식탁 위에서의 선택이 가지는 문명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적 위기와 윤리적 결핍은 우리가 영위해온 현대 문명이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장난 문명을 치유하고 재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로 저는 비건과 불살생의 가치를 제안합니다. 식탁은 우리가 자연 그리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살생의 고리를 끊어낼 때 비로소 생명 중심의 새로운 가치 체계가 정립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타자의 고통을 단연시하던 시대를 지나 공존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구촌 신화의 첫 페이지를 이제 식탁에서부터 함께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각화한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신화에서 새로운 신화로 이행하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신화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정복과 소비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부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틀 안에서 타자와 자신을 분리하여 인식해왔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고립된 자아의 인식은 근대 문명을 지탱해온 핵심 논리였으나 동시에 수많은 생태적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건이라는 가치를 내포한 새로운 신화, 즉 생명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정복이 아닌 존중과 공존을 지향하며 폐쇄적인 집단주의를 넘어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행성적 의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아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지도는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